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저장 부분이고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열로 이력 유지하고 get 이력 요청과 그 다음에 저장 로직 생성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라우터 코드를 완성했고 CORL 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처리를 추가한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메모리 저장의 한계를 이해하고 배열로 이력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et 라우터 추가를 하고 파일 저장 방법에 대한 개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3강에서 제가 서버에서 재시작하면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고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왜 사라지는가에 대한 13강에서 작성한 코드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let이라는 걸 통해서 변수를 지정하고 안에 오브젝트 형태로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let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let 변수에서 저장은 서버 프로세스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재시작되면 메모리가 초기화되고 데이터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가 서버를 계속해서 재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 메모리가 계속 초기화되고 데이터가 없어지니까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측에 있는 해결 방법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배열로 바꾸는 건데 마찬가지로 서버가 켜져 있는 동안에도 유지가 되긴 하지만 서버가 초기화되면 메모리가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어진 현상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제이슨 파일이 있습니다. 서버가 꺼져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불편함은 우리가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파일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데이터 보안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인 SQLite와 D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영구 저장이 가능하고 쿼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배열 플러스 선택적으로 제이슨 파일로 구성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SQLite와 그 다음에 DB를 하는 것은 실제로 구현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DB에 해당하는 방법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배열과 선택적으로 제이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진행해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저장과 파일 저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속도 부분, 서버 재시작, 그 다음 구현 난이도, 이 강의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10분 강의 시습용으로는 배열 정도가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저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을 했을 때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되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든지 AI에게 물었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 저장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시는 형태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 이력 100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개에 해당하는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이력을 저장할 하나의 배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상태에 해당하는 이제 렛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부분 아래 바디 값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외 처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콘스트를 통해서 리코드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을 통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를 통해서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가장 오래된 항목부터 제거를 하게 됩니다. 100개가 다 찼을 때는 가장 오래된 항목부터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료 값으로 OK 값을 이제 넘겨주는 것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라우터를 추가한다고 했었죠. 여기에 히스토리는 뒤에서 n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슬라이싱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n개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는 하나의 라우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용 예시를 보면 전체 이력을 조회할 때는 그냥 불러오게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라고 해서 해당하는 값에 값을 주게 되면 숫자만큼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응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카운터에 해당하는 값이 아래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는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형태로 이렇게 한 개, 두 개 형태로 카운터 값은 두 개. 그래서 요청한 값이 총 두 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히스토리에 리스폰스 값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AI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저장 로직 생성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Node.js 익스프레스 개발자라고 주고 아래 조건으로 데이터 저장 로직을 추가해줘. 그 다음에 현재 코드 기존의 server.js 파일에 대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력 요구사항에 이제 배열 추가와 그 다음에 각 항목, 그 다음에 get 부분에 히스토리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 라우터 유지하면서 추가해줘라고 하는 부분 주석 포함해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택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이슨 파일로 저장할 때 부분도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버 재시작 후에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유지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장을 시킬 수 있고, 이 강의는 필수 범위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AI한테 조금 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하고 읽고 쓰고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예시 코드를 보시고 조금 더 가공시켜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 전체 라우터에 해당하는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로 구성되어 있고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센서, 데이터 수신, 그 다음에 get은 최신 상태 반환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는 제어 명령 수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작성한 히스토리는 get으로 되어 있고 이력 조회 부분, 총 5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해주는 걸 노드몬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요청을 2회에서 3회 해보시고, 그 다음에 get 요청을 통해서 배열이 쌓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밋을 통해서 최근 한 개만 조회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시작해 본 다음에도 이제 배열이 초기화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에 해당하는 내용 있죠. 이게 웹 파일의 저장이 필요한지 이제 체감이 되시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한 메모리를 저장시켰고, 그 다음에 서버에 켜져 있는 동안 유지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어 푸시를 통해서 항목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에리어 시프트를 통해서 앞에 있는 걸 제거한다는 거, 그 다음에 히스토리 슬라이싱을 통해서 뒤에서 엔겔을 잘라내는 방법과 REQ 쿼리, 그 다음에 리밋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영구 저장이 필요하면 제이슨 파일 또는 DB로 확장하는 방법. 그래서 배열은 저장으로도 이제 프론트 차트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그럼 다음 강의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보고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보드에서 서버 연동하고 아두이노에서 실제로 HTTP 포스트 전송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모듈 또는 이제 시리얼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보드와 서버가 처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메모리 배열로 구현을 할 거고, 서버를 껐다 켜도 유지하려면 마찬가지로 파일 또는 DB로 여러분들이 확장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